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경제가 양진영입니다. 적금을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만들까 하다가 3분기와 4분기가 바뀐 점이 크게 없고 상대적으로 투자가 유망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잡는 미국 배당주를 소개하고 투자를 따라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나만 빼고 다 부자다. 가만히 있었는데 거지가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벼락거지라는 용어인데요. 여기 좌측에 큰 돼지 저금통이 부동산, 주식같이 불어난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에 쥐고 있는 저금통은 그냥 저축만한 모아놓은 통장을 뜻합니다. 벼락거지라는 건 자기 소득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1년에 급여 인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해봐야 잘 받아봐야 5%에서 10% 인상이 전부일 텐데요. 이것도 IT 업계의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어렵다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급여가 동결하거나 아주 찔끔 인상하는 기조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예시로 들어보면 20년도에서 일전에 확정한 22년도 보수 상승률을 보면 3년간 5.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평균 1년마다 1.7% 정도를 올려준 거죠. 이것 때문에 오른쪽을 보면 보수 인상률을 문제 삼아서 물가보다 안 오른다고 1인 시위도 하시고, 여러모로 공무원 노조에서는 급여 인상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공무원 수는 최근에 많이 늘어서 5년간 국가공무원 인건비만 8조 원,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23.7%가 올랐거든요. 이게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같은 걸 반영하면 국민 부담은 더 올라가게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연차가 쌓이면서 늘어나는 호봉과 진급, 그리고 정근수당이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폭의 인건비 지출이 있고 확대될 거라, 보수 인상률은 정부가 생각하는 재정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들의 인식, 여론도 많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즉, 보수 인상률의 전체적인 파이 자체는 5년간 23.7%가 올랐는데 이 정도면 매우 빠르게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대비해서 자산 가치의 꾸준한 상승을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3년간 집값 상승 추이를 보면 서울 25%, 인천 44%, 경기도가 49.8%가 올랐거든요. 이처럼 자산 가치의 상승을 소득이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벼락거지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월급만 오르고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전락해버리고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가 되어버린 건데요. 이처럼 자산 가치를 늘리는 재테크가 정말 중요한데, 한번 나는 자기 자신은 아래 중에 몇 개에 해당하는지, 몇 건의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고금리 파킹 통장, 적금, 예금, 그리고 채권, 펀드, 주식과 부동산 리츠 등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또는 땅, 임대, 에어비앤비, 또는 자택, 이런 부동산, 마지막으로 달러와 금 등 이렇게 볼 수 있는 안전자산인데요. 저는 일단 소액이지만 거의 모든 사항을 해당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항에 재테크를 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있듯이, 이런 격언에는 일단 여러 개의 달걀을 만들고 분산 투자하라는 말인데, 그런 만큼 여러 개의 달걀을 우선 만드는 것이 좋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천천히 투자해 보시면서 종류를 늘려가 보시면서 달걀을 여러 개로 만들어 보시는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이번에는 여기 주식, 이 주식을 주제로 해서 이 주식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배당주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배당주란 말 그대로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배당주는 보통 저금리 기조에 안정감 있게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로 분기별 배당하는 주식은 대표적으로 알트리아, 워크, 에퀴티, 시스코, 올스테이트가 있고요. 2월, 5월, 8월, 11월에 분기 배당하는 주식은
대표적으로 애플,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스타벅스, 그리고 에브비 등이 있습니다. 369 12월에 배당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백신으로 이름을 많이 알린 화이자, 그리고 듀크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처럼 1월과 2월, 3월에 분기별 배당을 시작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골고루 투자해서 구비한다면 월마다 배당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배당주는 주가 상승 차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의 등락폭, 움직임보다는 가급적 배당 수익률로 얻는 꾸준한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데요.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경우에는 코카콜라 주식으로만 작년에 약 8천억 원의 배당금 수입을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코카콜라는 62년간 꾸준히 배당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아주 우량한 주식이고요. 또 AT&T 할아버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가게를 꾸려나가는 노령층을 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SKT, 미국으로 치면 AT&T라는 최대의 통신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분기별로 배당을 실시하는데 1년으로 따져보면 8% 내외의 높은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배당주 중에서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배당주는 상대적 안정성과 수익을 상대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투자라면 이 점이 더 알맞은데요.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에 기반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도 미국 경제가 휘청이지 않으면 크게 급락하는, 내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면서 시기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익으로 장기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한은행에서 만든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20대의 저축 포트폴리오 비중이 투자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위는 적금과 청약인데 기존의 과반이 넘는 52.2%에서 올해 45%로 비중이 줄었습니다. 아직도 1등이긴 하지만 비중이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는 점이 의의가 있고요. 2위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10%에 불과했는데 20%에 가까운 수치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벼락거지라는 말처럼 변동성 있는 자산에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3위는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시 입출금 계좌입니다. 2%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 같은 것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이 안에 어느 정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1금융권, 그러니까 회사가 급여 계좌라고 알려준 곳, 또는 대학교가 학생증 만들라고 발급받으라 만든 계좌와 카드, 아니면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군인일 때 나라사랑 카드라고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 계좌에 0.1%짜리 수시 입출금 통장에 그대로 돈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금이나 주식 등 투자처로 자금을 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시 입출금은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4위는 보험입니다. 사실 저축 포트폴리오로 보험을 가져가는 건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험사가 가져가는 운용 수수료도 너무 높고, 보통 20대 사회초년생한테 연금보험이라고 변액 유니버셜 블라블라 거리는 종신보험을 가입시키길 권하거든요. 한 명 꿰어서 가입시키면 수당이 많습니다. 보험의 본질은 위험을 대비하는 거라 과감하게 저축으로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비중이 15%에서 12%대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보자면 부동산, 리츠 등 간접 투자 상품의 비중은 4.8%에서 5.2%가 됐는데요. 대체 투자 상품도 여러모로 유망하거나 안정적인 상품이므로 투자할 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 저축 포트폴리오 비중은 적금과 청약이 과반에 가깝지만 앞으로의 저축수단 선호도를 설문조사했을 때는 1위를 주식이라 말한 이들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수시 입출금과 적금을 어느 정도 자산 가치를 따르는 변동성에 실어보시거나 저금리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 가능한
미국 배당주로도 눈을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배당주 투자를 따라해 볼게요. 두 가지 어플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NH증권에서 만든 나무라는 앱입니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시면 제휴 서비스에 증권사 주식 계좌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나무 주식 계좌를 개설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처음에 개설이 정말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귀찮지 그 다음은 정말 쉽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한번 꼭 개설까지 진행해 보시길 바라고요. 개설할 때 이제 우대 혜택과 거래 방법을 안내를 해줍니다. 환전 100% 우대처럼 거래 수수료에 큰 강점이 있고 해외 주식을 한 주 랜덤으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버크셔 해셔웨이 같이 엄청 비싼 주식을 받으면 좋겠지만 아마 짜투리 미국 주식을 하나 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하나 받고 시작하니까 좋죠. 참 NH투자증권은 주식을 일주 단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설하시고 메뉴를 눌러서 해외 주식에 미국 주식 월 배당 서비스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그리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좋고요. 월 배당 서비스에 들어가면 여러 기준에 맞춰서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 구성이 나열됩니다. 분기별 1월부터 12월까지 3개의 그룹으로 짜서 꾸준히 월 수익금이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약 $900를 집어서 투자를 한다 했을 때 하단에 과거 데이터 기반 배당 참고 자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이 창이 뜨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월별 배당금이 몇 달러고 원화로는 얼마 정도이며 배당 수익률은 약 몇 %인지 또 월별 얼마가 들어올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참고 좌표이기 때문에 정말 한눈에 파악하기가 용이하고요. 수수료와 환율 우대는 매력있는 장점입니다. 다만 종류가 좀 적다는 것과 주식을 한 주 단위로 구매해야 돼서 아주 적은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나무 추천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꼽아보는 어플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만든 미니스탁입니다. 미니스탁은 해외 주식 투자를 1,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자동 투자라는 제도가 생겨서 월 40만원까지는 수수료 없이 정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도 개설을 하면 해외 주식 한 주를 받고 시작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제 운용 현황인데 보시면 배당이 나올 예정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과 예상 배당 금액을 알려줍니다. 이 미니스탁은 일정량의 소액 투자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라는 점이 좋고 또 주식을 일주 단위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금액에 맞춰서 가진 돈만큼 지분을 쪼개서 구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인터페이스가 거의 토스처럼 보기 편하고 쉬운 화면 구성을 보여주어서 좋고요. 또 배당 수익률별로 주식을 나열할 수도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도 용이합니다. 이렇게 8%대부터 쭉 밑으로 나열이 돼 있어서 잘 몰라도 배당주 투자에 접근하기가 정말 쉽고요. 회사를 클릭해보면 투자 의견과 차트도 나열되기 때문에 한눈에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이처럼 소액 투자와 주식 종류의 다양함 그리고 월별 자동 투자 제도 금액에 맞춰서 분할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여러모로 좋으니 한번 설치를 해보시길 권하고요. 다만 무료 범위를 벗어나는 수수료나 환율 우대 쪽이 앞서 설명한 NH증권의 나무보다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미니스탁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동 투자로 월별 40만원과 또 월 1만원씩 10회까지는 수수료 무료를 제공하니까요. 토탈 월 50만원까지는 투자에 적합한 어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배당주가 생소하지만 어플을 따라서 주식 계좌를 개설해본 여러분들에게 배당주를 조금 추천하고 알려드리자면 먼저 배당킹과 귀족주, 챔피언으로 나뉜다는 개념을 숙달하시면 좋습니다. 각각 50년, 25년,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 금액을 늘리거나 끊김없이 확대한 주식들을 의미하고요.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3M, 알트리아 등이 배당킹에 해당합니다. 귀족주는 거대 통신사인 AT&T,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 있는 리얼티 인컴, 엑슨모빌, 세브론 등이 속하고요. 챔피언으로는 GD, 그리고 에오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배당주들은 대체로 사업이 꽤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거나 확대할 기업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입문하기 적합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블루칩과 ETF입니다. 먼저 블루칩은 앞서 소개한 킹, 귀족, 챔피언에 비해서 배당 금액이나 확대해온 기간은 짧지만 그만큼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인 면이 좀 더 돋보이는 면이 있는 거고, 애플과 머크, 버라이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두 우량하고 괜찮은 기업들이니까 담아보시면 좋고요. ETF는 나중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인덱스 펀드,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펀드 상품입니다. 대체로 ETF라는 말 안에 많은 기업이 속해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담겨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어떠한 지수를 추종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여러모로 강점이 많은데요. 이러한 ETF도 분배율이라 해서 배당과 거의 같은 성격의 금액을 제공합니다. 우선주에 투자하여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받기 용이한 PFF,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사 등이 포진한 XLE 에너지 ETF, 또한 S&P 500 지수 내에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SPHD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생각한다면 이렇게 소개한 ETF 투자도 적극 추천을 해봅니다. 이제 미배당주 투자와 소개 마무리 부분입니다. 배당주 투자에 주의할 점은 기업이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과거보다 더 많이 주지 않을 수 있고 언제든 줄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배당을 갑자기 10% 선으로 높이 쳐준다고 투자금을 끌어모은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그리고 폭발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주식은 주의하시면 좋고요. 알아둘 사항으로 신규 투자를 계속하는 기업들보다 배당을 주로 많이 주는 기업들은 사업이 안정화돼서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는 곳들이라는 점입니다. 주로 담배, 통신, 에너지 회사 같은 곳들처럼요. 또한 기업은 꾸준한 투자를 유치하고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 구조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구글, 페북 등 기술과 성장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신경 쓰는 기업들은 대체로 배당이 없거나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 기업뿐만 아니라 기술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기업에는 배당을 목적으로 섣불리 투자하기보다 한 번쯤 살펴보고 자금을 투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배당주를 알아봤습니다. 경제적 자유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유익한 재테크 정보로 찾아뵐 거고요. 2,000명의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늘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